디스크와 플래시 드라이브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디스크 스케줄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파일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파일 시스템 메타데이터, 그 중에서 핵심인 그 iload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살펴봤고, 자, 그럼 실제로 이제 파일 시스템이 올라가는 피지컬한 디바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이 디스크고, 그다음에 이 디스크를 명렬한 속도로 이 플래시 디바이스가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래시의 특성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아마 여러분들 졸업하고 나서도 아마 플래시에 대한 이해를 하는 도움이 될 거고, 디스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당분간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동작 알고리즘을 여러분 이해를 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디스크는 이런 식으로 CD를 쭉 모아놓은 것까지 구성되어 있어요. CD를 여러분 양본 학생들을 얻기를 바랍니다. CD. 이 동그란 이렇게 있고, 이거는 쫙 이렇게 모여서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그래서 이게 RPM, 분당, Revolution per minute, 분당 몇 번을 돌아가느냐. 그래서 뭐 7,200번 뭐 이런 것들 찾아주셨습니다. 아마 OS 수업을 한 학생들은 제가 그때 숙제를 낼 때 디스크 속도가 얼마냐 이걸 물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옛날 이야기 4, 5년 전만 해도 대부분이 아마 3,600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도는 속도가 사실 분당 7,200번이 빨라요. 그렇죠. 굉장히 빨라요. 근데 그거를 실제 접근하는 시간을 따져보면 뭐예요? 밀리세컨드 단위의 접근 시간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CPU의 나노세컨드 단위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디스크가 굉장히 빨리 돌고 있지만 CPU의 돌력 속도, 성능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느린 방법이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기억을 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CD들이 열심히 돕니다. 같이 돌아요, 같이.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암이 움직입니다. 팔이 움직여요. 팔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붙어 있냐면, 리드 라이트 헤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읽고 쓰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쓸 때는 뭡니까? 이 전자적 코딩을 하죠. 0을 쓰고 1을 쓰고 0을 쓰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 암들이 이렇게 뭡니까? 움직여요. 움직인다는 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계속합니다. 그거를 시크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디스크는 해당된 디스크 또는 플래터라고 불리는 것에 실린더가 있어요. 실린더는 뭐예요? 원주가 같은 그런 것들이고, 거기에 섹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실린더는, 즉 이 디스크에 돌아가는 축의 근처에 있는 실린더는 뭐예요? 상대적으로 원주가 작기 때문에 섹터의 개수가 작아요. 섹터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512바이트.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읽거나 쓰거나 할 때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읽거나 쓰거나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12바이트 쓰고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패스트 파일 시스템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뭘 했냐면 512바이트 블락에서 4KB 블락을 썼다고 설명했어요. 512바이트가 처음에
512바이트 시작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 섹터 크기에 맞춘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 블락을 처음에 파일 시스템에 초창기에는 섹터 크기에 맞췄다가 그러다 보니까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8배 키워보죠. 512바이트가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 이 디스크 블락 라이트를 한번 빠가면 어떻게 돼요? 섹터가 8개가 쫙 쓰여져요. 쫙 쓰여져요. 당연히 뭐예요? 연이어 있는 거를 쓰겠죠. 자, 그래서 이 디스크의 이 접근 시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디스크 접근 시간은 seek time과 rotational delay, 그다음 transfer delay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seek time은 뭐냐면 여기 암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암이 여기 있다가 이리로 갔다 이리로 갔다. 이거는 이제 기계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보면 그 아주 정교한 스텝 모터들이 들어가요. 스텝 모터라고 이렇게 그냥 툭툭툭 이렇게 한 단위, 한 유닛만큼 탁탁 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모터들이 돌아가서 이걸 움직이고, 그다음에 뭐 로테이셔널 딜레이는 뭡니까? 실린더에는 왔는데 식을 통해서 해당 실린더에 왔어요. 근데 내가 찾는 섹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가려면 뭐예요?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테이셔널 딜레이. 그래서 로테이셔널 딜레이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로테이셔널 딜레이는 어떻게 돼? 디스크가 회전하면서 요구되는 섹터를 헤드에 위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걸 평균을 하면 어떻게 돼요? 평균을 하면 어떻게 돼요? 평균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는 경우에 로테이션 딜레이의 평균은 얼마나 나오겠어요? 오재석 잘 평균 수업을 잘 했을 텐데 평균 번호 어떻게 돼? 알표의 반대. 우리 보통 평균이면 0부터 이 제일 큰 값을 두 개를 취해서 반을 취하잖아요. 평균을 취하잖아요. 그냥 반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테이션 타임. 근데 트랜스포 타임은 물론 이걸 바로 7,200을 넣는 것이 아니고 이걸 초로 나눠서 초당 몇 번이라고 나눠서 역수를 취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한 번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게 분이니까 이걸 초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걸 뭐예요? 역산을 해야 돼요. RPS잖아요. 그잖아요. 지출에서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RPS의 역산이에요. 한 번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려면 역산을 취해요. 이걸 취해요. 맞죠? 잘해. 어때요? 이거는 뭐 수업, 이거는 고등학교 수업에서 다 나오는 일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트랜스포 딜레이는 내가 위치한 섹터로부터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이 속도, 즉 내가 섹터를 여기 공장을 시켰어. 읽어드려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잠깐만. 내가 한 30분 할게. 이명상, 전에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질문이 뭐냐? 내가 이제 식을 하고 로테이트를 했어. 내가 읽고자 하는 섹터에 헤드가 딱 있어. 그러면 그 읽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대로 써야 된다고. 그죠? 그럼 그 트랜스퍼는 속도는 뭐에
좌우돼요. 읽어내든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읽는 걸 생각합시다.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이윤수. 윤수. 자,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프로세서가 있고 여기에 메모리가 있고 여기에 이제 I/O 버스가 있고 I/O 버스가 뭐예요? PCI 같은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디스크가 붙어 있어. 이 트랜스퍼 속도는 뭐에 비례하겠어요? PCI 속도, I/O 버스 속도. I/O 버스를 읽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 읽는 거를 DMA가 하기 때문에 DMA 엔진 속도에 좌우되지만 DMA 엔진은 일반적으로 충분히 빠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시스템 버스를 동작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버스는 I/O 버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동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동작할 수 있는 DMA 엔진이기 때문에 DMA 속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뭐에 좌우돼? 뭐가 바틀이야? I/O 버스. 그래서 PCI냐, PCI2냐, 뭐 그런 것들이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디스크 성능을 좌우하는 것은 사실은 이슈입니다. CPU 성능도 중요한데 CPU는 사실 이거하고 큰 관계가 이 CPU보다는 I/O 버스의 성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졸업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데 디스크 쪽 성능을 높여야 된다 하는 일이 나오면 뭐예요? 제일 먼저 뭘 생각합니다? I/O 버스를 생각합니다. 그 속도에 따라서 여러분 이 시간이 결정이 돼요. 이 시간. 트랜스퍼 타임. 오케이? 그 속도에 따라서 액세스 타임이 주어집니다. 내가 어떠한 디스크에 어디를 읽겠다라고 한다면 거기까지 가는 시간, 로테이트 하는 시간, 그 다음에 뭐예요?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읽느냐.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어때요? 데이터를 디스크를 많이 읽거나 쓰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바로 여기에서 시간이 걸립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디스크 스케줄링이라고 합니다. 왜냐? 이 디스크 스케줄링은 이거는 뭐냐면 디스크 동작은 이게 밀리세컨 단위로 동작하잖아요. CPU 스케줄을 엄청 잘하는 것보다 디스크 스케줄을 잘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훨씬 중요하죠. 왜냐? CPU 스케줄을 빨리 해도 나노세컨 단위에서 빨라지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밀리세컨 단위로 빨라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겠어요? 밀리세컨이 훨씬 많아요. 전체 성능. 그래서 디스크 스케줄링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여러분은 디스크 스케줄링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이게 엄청 중요한 문제인 줄 알고서 옛날에 이미 사람들이 다 고민해서 다 풀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었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알면 되고 여러분이 아마 직접 디스크 스케줄 할 일은 없다. 거의 없다가 아니고 없다. 이미 다 정리가 된 분야고 더 이상 뭐 발전이라는 게 결국 미케니컬한 발전인데 한 5년, 10년 동안 2배 발전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CPU 속도 발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CPU 속도 막 100배, 1000배씩 발전을 했다. 그래서 여기에 아무튼 이런 것들이 관여돼 있어서 디스크 스케줄이 중요한데 실제로 할 일은 별로 없다. 이미 다 되었다. 이 정도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디스크 스케줄의 핵심은 뭐겠어요, 여러분? 핵심은 시크 타임이에요. 즉, 디스크 스케줄링이
원하는 건 뭐냐면 디스크의 arm이 이동하는 순서를 조정을 해서 탐색 시간, seek time을 최소화시키자 하는 거. 왜냐면 로테이셔널 딜레이는 어차피 확률 싸움이에요. 여기 걸릴 수도 있고 저기 걸릴 수도 있고 그걸 컨트롤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seek 자체를 하자는 거고, 물론 회전 지연을 줄이기도 합니다만 이거는 뭐 상대적으로 리턴이 적습니다. 노력 대비해서 효용화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없기 때문에 자, 그럼 디스크 스피닝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Q 관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파일 시스템에서 막 미드라이트를 막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게 쭉 VFS 레이어를 거쳐서 쭉 밑으로 내려가요. 그럼 어디까지 일어나면 디스크 컨트롤러 Q까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Q에다 리퀘스트가 들어온 순서대로 쭉 저장을 해요. 그거대로 처리를 쭉 합니다. 그런데 이 만약 98, 183, 367, 122 이런 거를 실린더 번호라고 생각합시다. C는 실린더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줌에 따라서 전체 스루풋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려는 건 스루풋이에요. 처리량입니다. 처리량과 여기 똑같이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레이턴시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신창용. 네. 자네. 스루풋하고 레이턴시를 한번 차이를 한번 설명해 봅시다. 스루풋은 뭐고 레이턴시는 뭐고 그걸 좀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뭔지 좀 이해하셨어요. 스루풋은 뭐고 레이턴시는 뭘까? 큐에 있는 답이 모두 다 처리되기까지 강의 시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총 양을 말하고 레이턴시는 각 잡들이 큐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모두 더했을 때 시간을 얘기합니다. 설명 아주 잘했어. 스루풋은 뭐냐면 이 디스크 컨트롤러가 초당 몇 개를 처리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의 성능이에요. 레이턴시는 반대 방향이에요. 리퀘스트 하나가 들어갔어요. 리퀘스트가 처리가 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다른 매트릭입니다. 다른 지표입니다.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결국 뭘 할 거냐면 실린더의 Q에 들어오는 시간 순서대로 먼저 FIFO 그 들어온 순서대로 저장이 Q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걸 우리가 리셔플링을 할 거야. 위치를 막 바꿔. 그래서 뭘 향해서 간다고? 스루풋은 뭐?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레이턴시를 손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제일 먼저 들어왔는데 디스크 스케줄링이 막 하다 보니까 내가 제일 나중에 처리가 돼. 그럼 뭐예요? 나는 이 리퀘스트 레이턴시는 스케줄링에 의해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례대로 쭉 처리가 됐으면 내가 예를 들면 뭐 5초 만에 처리될 것을 스케줄링을 하고 나니까 내가 10초 걸렸다. 내 리퀘스트 처리될 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 스케줄링은 이 디스크 파일 시스템에서 내려온 요구들의 처리량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동작을 한다. 그거의 이면에는 뭐예요? 레이턴시를 손해볼 수도 있답니다. 손해볼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런 이해를 가지고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 디스크의 기법들은 이런
프로세스 스케줄링 배울 때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first come first serve잖아요. 먼저 들어오는 프로세스를 먼저 처리한다. 오케이. 근데 또 비슷한 게 있죠, 여러분. 그 프로세스 스케줄링에서 shortest job first라는 게 있었어요. SJFS. 같은 짧은 녀석을 먼저 쳐. 그것처럼 여기서 뭐예요? shortest seek time first. 그 밖에 스캔, C스캔, 룩 이런 알고리즘들이 존재합니다. 네. 장 PPT에 응답 시간을 줄이는 게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스루풋을 줄이는 게 아, 이거는 응답 시간이란 말이 이거 표현시 잘못됐어요. 요걸 바꿔야 되겠다. 그건 잘못했어. 잘을 받았지 역시. 받았으면 다른 학생들이 좀 한 바퀴 다 돌아가는 그 다음에 잘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여러분 그 이 수업 끝나기 전까지 꼭 이거 하나씩 받으세요. 이거는 완전히 풀입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 그러니까 학기 마칠 때까지 꼭 여러분 질문을 하거나 답변을 잘해서 꼭 그걸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아주 잘 적혔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케줄링 정책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로서 이런 실린더 번호로 요청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하고 한번 문제를 설명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FCFS는 뭐냐? 들어온 순서대로, 즉 디스크 작업이 요청된 순서대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sounds fair. 그지만은 스루프 관점에서는 이게 제일 높다고 할 수는 없어요.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응답 시간은 seek time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 seek time을 줄이자. 총 seek time. 그럼 스루프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면에서 좀 latency가 이거 걸어가면서 seek time이라고 쓰든지 아니면은 스루프시라고 하든 바꿉시다. 그 수하나 이걸 둘 중에 하나 바꾸자. 여기 응답 시간 괄호하고 seek time이라 하든지 아니면 이걸 아예 처리라고 바꾸든지. 응답 시간을 하니까 레이선스로 혼동될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봐보세요. 이게 98, 183 이 순서들이 있다면 이 표시된 게 뭐냐면 이제 헤드가 움직이는 궤적이에요. 그래서 헤드가 처음에 53에 있었다고 합시다. 가정이에요, 가정. 그럼 그것이 98로 갔다가 183으로 갔다가 37로 갔다가 122로 갔다가 14로 갔다가 이렇게 열심히 씩을 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전체 헤드의 이동거리는 어떻게 돼요? 뭐 빼기를 계속 더하기 빼기를 계속하면 672가 나와요. 672. 오케이?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냐면 98에서 183으로 가기 전에 중간에 있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처리할 수 있다면 또 가는 중간에 있잖아요. 헤드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중간에 있잖아요. 이 녀석을 처리를 하면 또 새로 안 닫아도 되겠다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스케줄링의 핵심입니다. 디스크 스케줄링이 하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건 shortest seek first. 이거 뭐냐면 현재 디스크 헤드에서 가장 가까운 실린더에 대한 요청을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스케줄링에서는 shortest job first 스케줄링은 뭐예요? 이론적으로만 가능하고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다. 이유는 뭐냐면 이게 하나의 프로세스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니까 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디스크 스케줄링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리퀘스트가 들어온 큐에 들어와 있는 녀석들을 보고 스케줄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shortest seek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shortest seek time first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스케줄링이 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스케줄링하면 어떤 문제를 생길 수 있냐면 로컬 미니마 이 어느 지역에 계속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다른 섹터에 있는 그런 리퀘스트는 아예 서비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서비스가 안 되고 우리가 기하 현상이라고 하죠. 스타베이션. 그래서 이런 방법은 효율적인데 로컬 미니마에 빠질 수 있다. 아마 여러분들 AI를 배우거나 할 때 아마 검색을 배울 거예요. 검색을 배우는데 거기서 이제 글로벌 미니멈을 찾을 거냐 아니면 로컬 미니멈으로 해석할 거냐 하는 그런 이슈들이 나올 텐데 똑같은 문제. 그래서 이렇게 알고리즘 설계를 하면 shortest seek time first 설계를 하면 이러한 로컬 미니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것은 기하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만약 우리가 이 디스크 요청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SSTF를 적용하면 이런 식의 모습으로 가서 뭐예요? 헤드 이동 거리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248이에요. 이렇게 FCFS하고 어떻게 돼요? 170. 차이가 많아요, 저는. 차이 2배 이상이죠. 똑같은 처리를 하는데, 똑같은 처리를 하는데, 이 친구가 훨씬 더 빨리 처리해요. 짧은 시간에 처리해요. 짧은 시간에 처리하니까 동일한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처리하는데 이만큼의 시간이 걸렸고 이만큼의 시간이 걸렸다는 뭐예요? 초당 처리량은 얘가 훨씬 높죠. 분모가 작아집니다. 분모가 작아집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데 아까 말한 기하 현상이 있어서 shortest seek time을 스케줄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스캔이라는 알고리즘이에요. 이 스캔의 또 다른 이름은 엘리베이터 알고리즘이야. 혹시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보면서 동작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엘리베이터는 한쪽으로 스캔하면서 갑니다. 내가 만약 이게 지나간 다음에 내가 밑으로 가는, 내가 엘리베이터가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내 층을 지나간 다음에 눌렀어요. 그럼 그 엘리베이터 바로 나한테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위 리퀘스트를 처리하고서 돌아오죠. 똑같이 스캔이라는 것도 뭐냐면 이 시작 번지 0번지부터 199번 쭉 스캔하면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끝나면 그 다음에 돌아오면서 처리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라고 합니다. 쭉 올라가면서 처리하고 내려오면서 처리해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스캔하면서 처리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뭐예요? 기하 상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한 번은 스윙을 끝까지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FCFS 생각되는 문제들. FCFS는 뭐가 문제예요? 왔다 갔다 그러지 않죠. 그죠? 쭉 스캔을 하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 장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스캔의 문제점은 뭐냐면 내가 바로 지나간 다음에 내려가겠다고 하면 뭐예요? 내가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죠. 소위 말해서 일정한 대기 시간을 보장하지 못해요. 들쭉날쭉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는 평균 대기 시간이
언제 엘리베이터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좀 조금 더 페어하게 해보자 하고 한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스캔으로 동작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까지 한쪽으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쭉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동 거리는 230도. 헤드 이동. 그 다음에 C 스캔은 뭐냐? 이거는 스캔을 좀 보완한 거예요. 즉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 스캔은 올라갔다가 내려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래서 리퀘스트 들어왔는데 방금 헤드가 지나갔어.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완전히 이거 여기서 되게 끝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 웨이팅의 베리언스 이게 이제 베리언스 이슈. 이거 제가 베리언스라고 하니까 통계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기다리는 시간의 베리언스가 굉장히 커져요. 그걸 줄이려고 하기 위해서 나온 게 C스캔이고 C스캔 어떻게 해요? 줄이려니까 어떻게 해요? 그 베리언스를 줄이려고 하니까 이거를 한쪽으로 쭉 스캔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여기까지 갔다 싶으면 뭐예요? 총알같이 다시 돌아와요. 다시 또 스캔을. 물론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못해요. 엘리베이터는 올라갔다가 훅 내려올 수 없잖아요. 그죠? 엘리베이터 못하는데 디스크는 어차피 암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한쪽으로 갔다 그러면 훅 돌아와요. 아무것도 서비스하지 않고 돌아와서 다시 서비스 스캔. 그래서 이게 그 웨이팅 타임을 어느 정도 밸런스를 줄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면 이렇게 닫다가 여기서 이제 훅 하는 거죠. 처리하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생각한 게 이 199가 쓰는데 끝번이고 0번지가 시작번인데 꼭 처음과 끝을 가야 되겠냐. 그 해서 나온 게 뭐예요?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그 요청, 리퀘스트의 실린더 위치까지만 갑니다. 디스크의 암의 이동은 각 방향에서 마지막으로 요청된 실린더 위치까지만 수행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제일 마지막에 183이니까 183까지 갔다가 그다음 다시 그러니까 하는 그런 식의 진행을 하게 되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없어지고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C-look이라는 알고리즘으로 시행을 처리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디스크 알고리즘이 있는데 선택이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줘야 됩니다. 디스크가 몇 개 있느냐, 실린더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파일 엘로케이션 방법이 뭐냐, 컨티기어스 엘로케이션 하느냐, 컨티기어스 아니면 인덱스드 엘로케이션 하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컨티기어스 엘로케이션 방법이 헤드 이용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고, 왜냐면 헤드 각도를 쭉 해서 돌리는 거니까. 네, 제가 이거 듣고 어떻게 이해했냐면 네. 어떤 요청이 들어오는 어떤 리퀘스트하고 그 리퀘스트에 적용되는 펄러스 같은 모든 것들이 어떤 일정한 엄격하게 규칙이 정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undecidable 해가지고 스케줄링을 할 때 이게 모든 면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겠죠. 디스크 또 프로세스랑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이 컨티기어스 알로케이션이 별로 스마트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read write, 그러니까 write가 하지 않는, 즉 업데이트가 많지 않은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어요.
그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위드 올림하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사실 컨티뉴어스 알로케이션 굉장히 좋고 특별히 이 디스크 스케줄링 관점에서는 훨씬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디렉토리나 인덱스 블록의 위치를 가지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스케줄링을 할 때 우리가 그냥 데이터 블록만 쭉 읽어보는 것이 아니고 아이노드 디렉토리도 읽어봐야 되고 아이노드도 읽어봐야 되고 데이터도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떻게 저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방법들, 즉 디스크 스케줄링 방법들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케줄링 정책을 몇 가지의 그 형태를 다르게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필요할 때마다 좀 변경할 수도 있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특히 파일스 엘로케이션의 방법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다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 디스크 스케줄링을 살펴봤는데 혹시 질문 있습니까? 이 로직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운영체제 하드디스크는 프로로 들어오는데 이건 레이어가 저번 시간에 저번 시간에 얘기한 그 파일 시스템 레이어가 여러 개 있잖아요. VFS, 파일 오리엔테이션. 이거는 밑에 디바이스 드라이브 바로 위에 단에서 파일 엘로케이션 단에서 이걸 같이 보면서 그 리퀘스트를 정리를 해서 이거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디스크 스케줄링을 하고 지금 뭐를 읽어라 하는 리퀘스트를 디바이스 드라이브로 내려보내죠. 물론 디스크 드라이브가 나름대로 스케줄링을 하는 드라이브도 있어요.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거 패스트 파일 시스템 같은 것들은 뭐예요? 패스트 파일 시스템은 혹시 자료가 있냐? 저번 시간 있어요. 여기 보면 제일 들어가서 보면 여기 보면은 그 하나의 디스크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린더들이 쭉 있고 섹터들이 계속 있게 돼요.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아이노드와 데이터 블록의 사이를 줄이는 엘로케이션을 합니다. 이런 엘로케이션은 파일 시스템에서만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런데 그 리퀘스트를 막 받는단 말이에요. 받아서 그 처리를 함에 있어서 디스크 드라이브 자체에서도 뭐 배칭을 한다거나 모아서 한꺼번에 그러니까 버퍼링을 했다가 한꺼번에 빵 처리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의 그 기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법들은 우리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 디스크 밴드의 스페시픽하기 때문에 조금 제품에 또 약간 다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드웨어로 엑스트라 버퍼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그런 거 나름대로 성능을 높이려고 많이 애쓰고 파일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또 자, 그럼 이제 플래시를 우리 사용해 봅시다. 사실 플래시 메모리가 도입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클라우드화를 기업들, 뭐 구글을 포함해서 그것들이 지금 이제 디스크를 다 지금 플래시로 바꾸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라는 게 2, 3년 전만 해도 플래시 가격이 비쌌습니다. 비싸서 아마 여러분 노트북을 구매하는
해본 경험이 있다면 그 플래시가 붙어있는 장착된 노트북하고 디스크로 장착된 노트북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고가로 플래시 디바이스가 붙어있으면 했었는데 요즘은 소위 말하는 그 램드가 이게 가격도 떨어지고 용량도 커지면서 지금 대부분의 노트북들은 아마 다 플래시 메모리를 가지고 장착할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쓰던 팬 소리가 잘 안 들릴 거예요. 과거에는 그 디스크에서의 어떤 소음 그런 것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과거보다 훨씬 더 조용해졌어요. 그것도 이 플래시 메모리 발전이 때문이고 또 플래시 메모리 엄청나게 지금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디스크가 없는 세상. 과거에 여러분 그 카세트 테이프를 혹시 기억하는 학생들 있어요? 카세트 테이프. 혹시 카세트 테이프 뭔지 모르는 학생들 옛날에 그 음악 들을 때 차에 아마 차에들 기억나는 카세트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거기다가 저장을 했어요. 이 파일을 저장을 했다고. 거기다 백업을 받고 막 그랬어요. 그래 어떻게 돼요? 테이프 잘못 관계면 백업 관계가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비즈니스인데 이제 플래시 메모리가 보편화되면서 이제는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백업 관점에서 그렇고 그다음에 과거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디스크는 여러분 그 배드 블락이 생겨요. 이게 물리적으로 이게 읽고 쓰다 보니까 이 블락들이 동작을 안 하는 블락이 생겨요. 내가 썼는데 그 값이 안 써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생깁니다. 그래서 디스크 드라이브를 꼭 돌면서 체크를 계속해요. 이게 배드 블락이니까 아니고 체크를 하는데 플래시는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안정적인 것도 있고 또 디스크는 깨집니다. 디스크는 깨져요. 생각보다 훨씬 자주 깨져요. 백업도 자주 받아야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플래시는 이 전자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훨씬 리라이빌리티가 훨씬 좋습니다. 네, 근데 디스크 스케줄링에서 네. 아까 페어니스가 너무 푸어, 즉 그러니까 스타베이션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 다른 뭐 시스킨 같은 방법들 도입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스루프 제가 기억하고 있는 바로는 스루프 쪽에서의 트레이드오프가 생기는 거 말고도 또 다른 트레이드오프가 있다고. 여기서의 페어니스는 지금 말하는 페어니스라는 요 페어니스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네. 이제 그 내가 이제 지금 이 스케줄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 암이 0에서부터 쭉 이렇게 이동을 하면 스캔을 하면서 요청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방금 지나간 1번지 헤드가 지금 여기 갔어요. 1번지 요청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1번지 요청은 이 헤드가 190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즉 뭡니까? 블로킹 슬리핑 넘어가네요. 그 돌아올 때까지. t만큼 한번 가는 걸 t라고 하면 그 웨이팅 타임의 베리언스가 2t가 된다. 이거를 어떤 경우에는 이게 0인 경우도 있고 내가 이렇게 탁 들어왔는데 헤드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0이잖아요. 네. 근데 worst case는 2t라고. 그러니까 이게 0이 이 베리언스가 커서 이거를 좀 더 줄여보자, 좀 유니폼하게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반으로 줄이. 그래서 이걸 이제 이 C스캔을 하게 되면 한쪽 방향을 하면 뭐예요? 그 베리언스가 반으로 줄어요. 왜냐면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안 걸리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베리언스를 반으로 줄였다, 50% 줄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참 이 벌써 중간고사를 말하기 좀 미안하지만 우리 과거에 봤던 시험 문제를 좀 올려주세요. 그
우리 조사가. 왜냐하면 그 지금 질문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그 디스크 스케줄링에 대해서 과거에 이제 시험 문제를 냈던 기억이 나서 그런 거니까 과거 시험 문제를 좀 올려주시고 여러분 이제 그걸 수업을 하면서 시험 문제를 보면서 풀어보면서 생각해보면 훨씬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참 수업은 저기 뭐 중간고사는 내가 학교 초대 얘기한 것처럼 오픈북 수업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필요한 자료는 다 가져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디스크에서의 스루풋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디스크의 스루풋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리퀘스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스캔 같은 게 236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역사를 하면 스루풋이 돼요. 초당 몇 개를 처리합니다. 그죠? 그럼 CPU 스케줄링이랑 마찬가지로 요 페어니스와 스루풋 간의 트레이드오프는 반드시 존재하는 건가요? 레이턴시와 스루풋 간의 트레이드오프죠. 레이턴시와 레이턴시. 왜냐하면 이게 레이턴시를 높이다 보면 스루풋을 희상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스루풋을 높이다 보면 레이턴시 희상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 스루풋과 레이턴시는 대부분의 경우에 텐션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를 집중해서 계산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좀 전에 설명한 알고리즘은 전부 다 뭐라고요? 전부 다 스루풋을 높이는 거예요. 자, 또 오케이. 자, 그럼 플래시를 좀 진행합시다. 플래시는 디스크하고는 완전히 종류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디스크는 기계적인 장치다. 대부분 기계적인 장치고 일렉트로닉스는 약간 헤드에 약간 있어요. 그 읽고 쓰는 부분만. 그런 걸 비해서 플래시는 미케니컬한 컴포넌트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메모리예요. 메모리인데 read only 메모리예요. read only. 다만 뭐예요? erasable. read only 메모리는 여러분 컴퓨터 구조 시간에 배웠겠지만 한번 써지면 공장에서 한번 쓰면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 부팅을 할 때 롬에서 부팅을 합니다. 그러면 변경될 수 없는 해커가 들어와서 바꿀 수 없는 거 딱 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부팅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롬하고 램하고가 현저히 구분이 됐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롬을 이 녀석을 지울 수 없을까 라고 하다 만들어낸 게 electrically erasable read-only memory 만들었어요. 그래서 EEPROM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플래시 메모리의 원조. 사람들이 이제 이거는 원래 그 램을 한번 만들고 지울 수가 없으니까 또 지우고 하는 게 굉장히 번거로웠어요. 제가 그 80년대 초에 램으로 작업을 많이 했는데 한번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런 램 그 칩셋이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서 그 이 전자기 그 이 박스가 있어요. 거기에 넣어놓고 1시간 정도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지워졌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게 이제 이 프로그램이었어요. Electrical Erasable Read-Only Memory였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거기다 우리가 또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요. 1시간씩 기다렸어요. 근데 이거는 특징이 뭐예요? 이거는 비휘발성이에요. 램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램은 휘발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주 재밌게도 접근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이렇게 빨라.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 파워도 좋게. 디스크보다 파워를 거의 뭐 버전마다 다르지만 디스크보다 비교할 수 없이 저질력이에요. 소리도 안 나.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나 옛날 디스크 써보셨으면 알겠지만 디스크가 막 접근하면 뭐예요? 흔들흔들해요. 흔들흔들하고 막 돌아가면 또 열도 나. 그거는 이제 CPU에서 나랑 여러 가지 다른 차원의 이렇게 들어오듯이. 근데 이 플래시 메모리에 그런 거 전혀 없는 진동도 없고 왜냐면 메케니컬하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파워도 굉장히 좋아요. 단 한 가지 약점은 데이터 다시 못 써요. 그러니까 어떤 메모리 램 영역이 있으면 플래시 영역이 있으면 거기다 쓰려 그러면 지워야 돼. 지워야 돼. 지우고 써. 이게 이제 플래시 메모리의 가장 큰 물리적인 특성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버추얼라이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리적인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쓰려고 하면 어떡하냐? 지우기가 선행돼야 된다. 하는 거고. 또 두 번째 뭐예요? 지우는 과정이 뭐예요? 이렇게 쓰면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지우는 단위는 블락이에요. 근데 우리가 읽고 쓰는 단위는 훨씬 작고 페이지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이러한 물리적인 특성들이 있어서 우리가 플래시 파일 시스템이 우리가 기존에 있는 파일 시스템보다 좀 다르다. 이걸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네, 또 그다음에 저거 뭐예요? 블락의 지움 횟수가 파이나이트. 어떤 말이냐면 만약 어떤 그 플래시를 뭐 종류가 다릅니다. 10,000번을 지웠다. 일회일 라이프 타임이 있어요. 10만 번에서 100만 번. 이제 그 플래시 메모리의 가격에 따라 다 달라지는데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라이프타임, 일회일 라이프타임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격이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10만 번 지우면 그러면 뭐예요? 그 메모리가 언스테이블해져요. 언스테이블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값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근데 잘못 우리가 하다 보면 뭐예요? 한두 블럭만 계속 지우고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 위험성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웨어 레벨링이라고 합니다. 플래시 파일 시스템이 하는 일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블럭이 골고루 지워지게 하는 거예요. 한 군데를 계속 지우고 쓰고 하게 되면 그 플래시 메모리에 금방 못 쓰여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모든 블럭이 골고루 지워질 수 있도록 where 낚는다, 그러니까 좀 어서 따지면 말이 없는 거잖아요. 읽는 횟수를 같이 맞춰요. 그렇게 하게 되고, 아니면 모든 밑에 일로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 플래시 크기는 단위는 블락과 페이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블락은 뭐 16 이렇게 해서 256kb까지 나오고 페이지는 512 2K4kb. 그래서 페이지는 일종의 디스크로 말하면 섹터 같은 거예요. 섹터 같은 거예요. 이 블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블록이라서. 다만 이제 여기서는 블록 크기가 4kb가 아니고 좀 더 큰 그런 블록 크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양들을 본다면 이 32페이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뭡니까? 그럼 32 곱하기 512바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6은 이제 옆에 사이드 정보를 놓게 되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플래시는 이런 뭡니까? 16kg를 만들 때 블락에 512바이트 페이지가 32개 있고 16개 바이트 옆에 보조로 붙어있는 이런 식이 하나의 블락이 된다 하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 좀 살펴보자면 블락이 있고 그 안에 페이지가 있어요.
우리가 디스크에서 실린더가 있고 섹터가 있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블락이 있으면은 그거에 해당되는 페이지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좀 전에 말한 16바이트라는 게 스페어라는 공간이에요. 이 공간은 뭐 어떤 그 ECC 코드를 위해 쓸 수도 있고, 뭔가 이거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플래시가 AK 블락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블락이 32페이지를 가지고 한 페이지는 512바이트라고 하면 이런 식의 숫자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 이게 이제 플래시 메모리예요. 지금 우리가 블락을 지워야 한다면 블락 안에 페이지가 여러 개가 있어요. 거기가 다 비어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비어있지는 않으면 비어있다면 지울 필요가 없죠. 바로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블락 안에 블락이 값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쓰면 돼요. 근데 한번 쓴 거를 지우려고 하면, 한번 쓴 거의 값을 바꾸려고 하면 그때는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되냐면, 내가 블락을 지우려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유효한 데이터, 거기에 있는 페이지들을 복사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복사를. 그 과정이 지는 겁니다. 내가 지우려고 하는 블락이 여기서 몇 가지 있어. 이거예요. 근데 유효한 데이터가 이거야. 회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지우려면 내가 어떻게 돼요? 이거를 복사를 해줘. 복사를 하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쓰려고 한 내용까지 같이 써야 되지.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동작하고 가능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제법 그 속도에 대한 비교인데요. 디스크는 레이턴시 관점에서, 여기서 레이턴시가 뭐냐면 하나의 블락을, 하나의 섹터를 읽어오는 데 걸리는 시간 3ms 정도 있고, 플래시는 15 마이크로세컨드, 밴드위드는 초당 200MB. 그 다음에 밴드위드라는 건 읽고 쓰는 성능입니다. 초당 몇 개를 동시에 계속 쓴다면 몇 개를 쓸 수 있다. 물론 이 밴드위드도 뭐 read write 성능이나 아니면 뭐 시퀀셜이 다른데, 여기서 밴드위드로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한 번에 쭉 시퀀셜을 쓰는 거예요. 근데 플래시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꽤 몇 년, 2, 3년 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숙제입니다. 숙제. 가장 최근에 그 디스크와 플래시의 레이턴시와 밴드위드를 여러분 찾아보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가격을 봐야 돼요. 가격이 얼마인지. 그래서 메가바이트당 가격이 얼마인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서 간단한 리포트로 제출합니다. 우리 그 블랙보드에 그 숙제 하는 게 있으니까 거기다 내면 우리가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다른 사람 하는 걸 그냥 복사해서 올리지 말고 실제 찾아보세요. 아마 레이턴시가 뭔지를 이해하고 찾아보려면 여러 시간이 좀 걸릴 거고,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냥 이 자료가 금방 안 나오고, 표현들이 다 다르고, 뭐 어떤 속도라고 할 거고 막 그런 거예요.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속도 차이가 있는지 이걸 보시게 되면 뭐예요? 이 디스크는 뭐예요? 이 플래시보다 얼마나 느려요? 거의 20분의 1 정도 느려요. 그 가격은 얼마인지 비교해요. 가격이 20분의 1인가? 아닌가?
플래시가 과연 의미가 있는 디바이스로 계속 갈 것인가 그런 것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큰 트렌드는 플래시로 가는 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쪽에서 엄청난 프로그레스를 세계 최고의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가격이나 이런 관점을 한번 총체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훨씬 더 머릿속에서 플래시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하게 될지를 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플래시 메모리나 이런 반도체 하는 기업들에서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을 점점 많이 잡고 있어요. 이게 소재가 복잡해지면서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좀 기억을 하면 좋겠고 그 플래시들이 이제 디스크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노트북에 들어가 있는 건 다 SSD예요. Solid State Disk 형태로 다 제공이 되거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파일 시스템하고 플래시하고 어떻게 다르냐, 어떻게 연관이 되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플래시를 쓰기에 있어서는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어요. 하나는 기존의 블록 기반 파일 시스템을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결국 디스크, 플래시를 디스크처럼 접근하고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아니다. 플래시는 디스크가 아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파일 시스템을 안 쓰고 플래시를 위한 플래시용 파일 시스템을 만들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블록 기반으로 해서 쓰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애플리케이션들이 대부분 블록 디바이스, 즉 디스크에 다 맞춰져 있고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플래시 같은 거는 플래시 잘 쓰려면 어떻게 되냐면 조금 쓰면 플래시한테 안 좋아요. 모았다가 한꺼번에 빵 쓰고 한꺼번에 빵 쓰는 플래시는 좋아요. 근데 디스크는 그런 우리가 파일 시스템을 만들 때는 그런 개념 없이 그냥 필요할 때 쓰고 또 필요할 때 또 쓰고 하는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플래시 디바이스용 파일 시스템을 만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플래시용에 맞춰서 파일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맞다는 의미가 더 좋다. 성능이 더 뛰어나고 뭐 하는 거고. 그러니까 블록 디바이스를 가지고서 디스크 기반하는 사람들은 알겠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이 다 디스크 기반이다. 디스크를 전제로 해서 만들어져 있고 프로그램도 다 그렇게 돼 있다. 따라서 우리는 디스크 기반의 파일 시스템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주장이 지금 양대 진영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기존의 블록 기반의 파일 시스템을 쓰려면 어떻게 돼요? 파일 시스템에서는 플래시 메모리를 디스크처럼 써요. 근데 사실은 디스크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지우는데, 라이트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디스크와 플래시 사이에 미스매치가 있는데 그거를 레이어를 하나 쫙 넣어요. 새로운 레이어를. 이름하여 FTL, Flash Translation Layer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리눅스에다가 플래시 메모리를 쓰면 어떤 형식이냐면 ext3 또는 ext4 파일 시스템에다가 플래시 FTL 레이어가 같이 붙어있는 경우가 그런 구도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플래시 파일 시스템. 플래시 파일 시스템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플래시의 특성에 맞춰서 파일 시스템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웨어 레벨링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라이트를 한꺼번에 모아서 한다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에서 하게 될 거는 NILFS인데 이거는 플래시 파일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숙제가 이 NILFS의 동작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는 게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파일 시스템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걸 여러분이 숙제로 볼 수 있는 거고, 이 FFS는
패스트 파일 시스템이 아니고요. 플래시 파일 시스템입니다. 컨텍스트를 넣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플래시를 디스크로 쓰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보통 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디스크에다가 값을 쓰고 업데이트를 또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플래시를 어떻게 돼? 한 번 썼어요. 근데 그 값을 바꿔야 돼. 그럼 어떻게 돼? 그 값을 못 쓰고, 그 플래시 블락을 못 쓰고 다른 블락을 썼어. 엄청난 차이죠. 엄청난 차이. 그래서 이 매직을 FT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주소로 쓰는 것이 있다면 얘를 보고서 어떻게 돼요? 아, 얘는 같은 주소니까 너 여기다 써 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그 변환을 FTL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 FTL 위에 있는 파일 시스템에다가 뭐예요? 같은 주소를 쓴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 그래서 FTL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라이트를 하려고, 오버라이트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새 페이지를 받아야 돼요. 새 페이지를 받아서 라이트를 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오버라이트를 하다 보면 어떤 게 생기겠어요? 스테이된 페이지가 많이 생기게 해서 적게 생기겠어요. 많이 생기겠죠. 그죠? 근데 그거는 아무 짝에도 못 써.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우제 클래스. 여러분 그 AI 랭귀지에서 뭐 리스크 같은 거라든가 쓰면 가비지 컬렉터라고 보잖아요. AI 랭귀지는 없어고 아니면 AI 랭귀지가 아니더라도 요즘에 많은 프로그램 랭귀지들이 가비지 컬렉션을 합니다. 백그라운드에서. 그래서 이 FTL은 뭐예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가비지 컬렉션입니다. 즉 오버라이트 하게 됨으로 해서 스테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스테이. 더 이상 쓸 수 없는 쓸모없는 데이터들을 블락을 뭐예요? 계속해서 continuously, contiguously가 아니고 continuously, 연속적으로. 연속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비 컬렉션에서 뭐예요? 가비 컬렉션이 뭘 합니까? 그거를 클린한 데이터를 만들어줘요. 클린한 데이터. 오케이? 자, 그래서 FTL 동작은 어떻게 합니까? 라이트를 할 때 새로운 블락, 페이지를 할까 하고 파일 블락을 플래시의 블락과 페이지로 매핑을 해요. 제가 이런 파일 스택을 설명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요? 파일 블락과 디스크 블락을 매핑해 주는 거죠. 이제 매핑이 하나 더 생겼어요. 즉 파일 블락이 있고 디스크 블락이 있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플래시 블락.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만 했어요. 이게 파일 시스템이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FTL이 붙어서 이 디스크 블락을 플래시 블락으로 매핑을 시켜요. 그럼 이 매핑 탭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웨어 레벨링을 고려해야 됩니다. 내가 이 페이지를 할당을 하면 얘는 몇 번째 지워지는가를 카운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새로운 페이지로 간 다음에 테이블, 이걸 갱신해야 돼요. 이거는 계속 갱신이 돼야 돼요. 이걸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갑니다. 파일 블락과 디스크 블락 하면 매핑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노드는 계속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 파일이 지워지기 전에. 그런데 이 디스크 블락하고 플래시 매핑은 어떻게 돼요? 매 라이트마다 바뀌었죠. 매 라이트. 왜냐하면 쓸 때마다 이 값이 바뀌어요. 쓸 때마다 플래시 블락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갱신이란 말이 들어갔어. 그리고 이 플래시 페이지 수가 얼마 이로 떨어지게 되면서 계속 가비지 컬렉션을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비어있는 이 플래시 블락을 계속 공급해 줄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좀 우리가 이제 아마 섹터 매핑을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에 뭐 매핑을 버추얼 메모리 매핑도 그렇고 파일 블락 매핑도 그렇고 많이 봤기 때문에 뭐 이걸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LSN, PSN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섹터라는 거는 이 그 페이지하고 동일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9번에다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블락 이 섹터라고 하면 0, 1, 2, 3 이렇게 되겠죠. 이 섹터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또 좀 더 제대로 저 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이 블락의 크기, 페이지 숫자로 나눠서 뭐예요? 블락 내가 예를 들어서 9번에 쓴다고 하는 것은 블락의 페이지가 4개니까 두 번째 피지컬 블락에 0, 1부터 이게 두 번째입니다. 거기에 offset 1번, 0, 1 여기다 이렇게 매핑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블락과 그 플래시 메모리에 매핑을 시켜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FTL은 이렇게 매직을 향한 FTL을 어떻게 했느냐면 디바이스 드라이버하고 같이 붙어서 동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파일 시스템이 처리를 하고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요청을 날려주면 이 FTL을 받아서 뭐예요? 이 플래시에서 꼭 이 섹터라는 표현을 많이 써서 섹터라는 표현을 썼는데 섹터 트랜슬레이션과 블락 매니지먼트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로우 레벨을 드라이버가 해서 낸드 플래시 드라이버 이렇게 동작을 하는 이런 구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비지 컬렉션과 웨어 레벨링은 각각 여기서 처리를 하게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까지 해서 질문. 지금 다음에 이제 내가 설명할 내용이 이 플래시형 파일 시스템인데, 그게 지금 로그 스트럭처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이 제가 설명한 내용의 기반이 되는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목요일 날이 지금 공휴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좀 있으니까 내가 이 논문을 좀 올려놓을게요. 논문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좀 한번 읽어보고 뭐 여러분 잘 이해는 안 될 거예요. 최소한 기본적인 모티베이션이라든지 실제 파일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어떻게 바꾸려고 했는지 정도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면 아마 다음번 강의를 여러분이 듣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오케이? 봅시다. 오케이.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네. 웨어 레벨링이 쓸 때 자기가 언제 지워질지를 알아야지 쓸 수 있는 거. 웨어 레벨링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런 얘기죠?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 가능할지 그거는 지금 질문이 뭐냐면 웨어 레벨링이 어떻게 가능할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블락에 카운터를 다 둬요. 몇 번 지워졌느냐. 그래서 가비지 컬렉터 동작하면서 지우잖아요. 카운터를 증가시켜줘요. 그러면서 계속 그 카운터 값이 제일 작은 것부터 엘로케이션 착하는 거죠. 카운터 값이 같아졌으면 그냥 다시 쳐. 그 다음에 이제 5, 4 형식으로 계속 가. 그런데 Q를 만들면 돼요. 그런데 저기 이게 쓸 때 이게 언제 지워질지 모르는 거죠. 쓸 때가 쓰게 되면 내가 어떤 거가 스테일 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쓸 때가 되면 뭐가 스테이 되는지 알 수 있지. 그거는 가비의 컬렉션 리스트로 들어간다. 일단은 그러니까 자네 질문이 뭐에서 지금 혼돈하냐면 디스크 오버라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디스크 같으면 그냥 자기 블락에다 바로 쓰면 돼요. 근데 여기는 바로 못 쓴다. 차라리 엘로케이션 해야 돼. 그려왔어요. 그게 뭐냐면 스테이란 데이터는 무조건 지워야 돼. at some point. 바로 지우는 아니면 나중에 가비지 컬렉터 좀 이따 지우고. 그러면서 이제 지운 표시를 계속 해요. 카운트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큐를 만들 수 있죠. 쓰면은 제일 들어가는 거지. 계속 들어. 그러면은 순서대로 계속 지울 수 있잖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겠고요. 다음 주에 확인해 봅시다.